새해가 된 만큼 특히 20대 후반, 30대 중반, 특히 남성분들 어떻게 써야 될지 이름을 봐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고까지만 딱 해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너무너무 지금 제품 잘 골랐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습 피알랑 김용석입니다. 자, 우리 한 살도 먹었다, 그죠? 다들. 축하드립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 갑자기. 그쵸? 막 되게 불편하죠, 우울하죠, 막 힘들죠? 또 하면 회식 때 막 이렇게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을 때가 있잖아요. 피부가 되게 상했어. 화장품 못 써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을 잘 아는 분들은 스킵 하시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이름을 봐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한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클렌징 할 때 한 번도 그냥 비누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 자, 비누 쓰시는 분들, 내가 이제 마음 먹고 내가 조금 더 클렌징을 하겠다 그다음 생각한다면 비누 일단 잠깐 이렇게 버려주세요. 자, 비누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비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거의 요즘엔 비누도 순하게 참 잘 나오긴 하지만 제품들 중에 거품으로 나와 있는 폼 클렌저, 이름에도 폼 클렌저라고 하는 제품들을 일단 검색하세요. 훨씬 좀 순하고 좀 더 매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클렌저 중에서는 또 어떤 제품들이 좋냐면 약간 클렌징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뭔가 거품이 덜 나. 뭔가 모르게 조금 덜 지워지는 느낌이나 이런 거일수록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득바득 지워져서 뽀득뽀득한 느낌이 드는 느낌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거나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폼 클렌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약산성 클렌저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뽀득뽀득한 클렌저는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영상 한번 찍은 거 있습니다. 영상 찍은 거 중에 성분 4개 피하라고 하던 게 있었죠. 라우렉 애시드, 미립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요 4가지 성분은 이름만 기억을 하고요. 딱 보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까지만 딱 해도 여러분들 충분해요. 너무너무 지금 제품 잘 골랐습니다. 박수. 그러면 혹시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봐요. 일단 잘 모를 때는요, 다 빼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은지를 모를 때는 좀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피지 분비가 엄청 많고 막 기름 덩어리 지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쓰지 말라가 아니라 베이스에 깔리는 제품들을 그렇게 쓰면서 그런 것들을 딥 클렌징용으로 한 개 더 사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렌징을 샀어.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는데 무조건 3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근데 1분 안에 끝내셔. 대충 착 끝내지. 이제 뭐 내가 선크림을 발랐다든가 뭔가 좀 했다고 하면 3분. 그다음 그게 아니라고 하면 1분 안에 클렌징을 간단하게 끝내는 게 좋고요.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얼굴이 당기는가 안 당기는가 보세요. 당기면 이 클렌징이 조금 더 셌거나 내 얼굴이 좀 더 민감해져 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나한테 얼굴이 당기지 않는 클렌저를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일단 클렌징에서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는 토너. 옛날에는 스킨이라고 했죠. 보통 대부분 긴 통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뿌려보면 되게 좀 시원하고 청량감 넣고 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제품들을 왜 사용을 했냐면 클렌저 자체가 pH가 되게 높아서 피부를 엄청 건조하게 만들거나 좀 센 강한 클렌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pH를 정상으로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약산성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 메이크업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토너를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내가 좀 더 클렌징을 너무 좀 잘 못한 느낌이 들고 찝찝하다고 한다면 닦아내는 토너라고 해서 솜이 있으면 토너에다가 솜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한번 닦아내는 정돈하는 느낌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없으면 일단 패스. 뭐 굳이 오늘 제품 다 사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센스, 뭐 이렇게 앰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는데
너무 심플해요. 요즘 대부분 요만한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형태나 이렇게 부었을 때 약간 끈적거리고 찐득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수분을 좀 많이 끌어당겨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뭐 우리가 보습이나 미백이나 주름이나 어떤 유효한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면 되게 처음 발랐을 때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성분들 중에 이거 끈적한 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바르는 그 순간은 약간은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지만 약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좀 피부가 건조하다, 나 좀 수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럼 쓰는 거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비타민C 계열도 있고요, 히알루론산 계열도 있고요, 재생에 뭐 PDRN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계열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거든요.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한 4-5봉을 딱딱딱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 딱 펴발라주고 잠깐 딱 기다리시면 끝! 너무 심플하죠. 단 이 세럼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세럼으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수분을 쫙 잡아주는 역할만 가지고 있지 막아줘서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이 없거든.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거 써라? 로션도 좋고요, 크림도 좋습니다. 근데 로션, 크림을 둘 다 쓰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 프랑스 제품들, 뭐 유럽 제품들 중에 로션이라고 갖고 왔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션은 약간 크림보다는 좀 묽은 계열의 약간 그런 게 로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외국에서는 로션이라고 사왔더니 되게 물처럼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션이라고 이름 붙이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물하고 기름 중에 물이 많은 거를 로션이라고 하고요, 물하고 기름 중에 기름이 많은 거를 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물처럼 만들어진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토너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계열도 로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하고 기름 중에 물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크림은 물하고 기름 중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내가 너무 평소에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럼 굳이 기름 많은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열? 로션. 로션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아니면 병원용 보습제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시카 보습제 이런 것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품들 많이 나옵니다. 내가 피부가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제품에서 향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화해라고 하는 어플 들어가면 성분 중에서 향료 없는 것들 이렇게만 딱딱딱딱, 아니면 아까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없는 클렌저에 향료까지 딱 빠져있는 거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1, 2, 3등 하는 제품 쓰세요. 그냥 그게 지금 모를 때든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내가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너무 클렌징이 안 되는데 나한테 너무 이게 좀 더 강한데 이런 느낌은 또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 느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실제로 상당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가서 수분크림 주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수분크림. 그럼 수분크림이 뭘까? 모든 크림은 수분크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런 식으로 약간 익숙해진 거예요. 보습이 더 좋은 거. 근데 화장품의 베이스는 뭐야?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크림은 기본적으로 수분 크림인 거예요. 단 이거보다 수분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 성분을 넣어서 내가 좋게끔 하는 거를 영양 크림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분류를 임의로 한 거일 뿐인 거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상에서는 수분 크림, 영양 크림이라는 분류는 사실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크림을 찾으시면 그것 자체가 수분 크림이 되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C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주름도 개선을 시켜주고 미백도 시켜주고 하는 제품 들어가면 미백 크림이 되는 거기도 하고 주름 개선 크림이 되는 거죠. 근데 베이스는 거의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지금 난방 많이 켜고 엄청 건조하고 습도가 낮고 이런 환경에서는 피부가 더 많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바로 오일.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는 순서는요, 물부터 기름입니다. 건조한 분들은 4-5방울, 좀 괜찮은 분들은 한두 방울 정도만 가볍게 탁 마무리 해주시면 그냥 이 라인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딱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화장대 앞을 가세요. 화장대 앞에 가서 화장품이 뭐가 있는 걸 딱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화장품 언제 샀는지 기억하세요. 되게 기억 못 하거든요.
되게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 제품들은 일단 전부 다 어떻게? 다 버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봉하고 난 뒤에 이미 상해에 있거나 문제가 됐을 확률이 되게 많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이 난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화해 어플을 들어가셔서 내 그 제품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성분들 막 이렇게 보일 겁니다. 뭐 그게 노란색이 많다고 나쁜 제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물론 녹색이 많으면 좋아 보이는 거는 맞지만 그것만이 무조건 좋은 제품만은 아닌 겁니다. 단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 개수 한번 보세요. 개수. 제품 개수가 한 30개 이하인 거 위주로 먼저 찾아보고요. 나중에 화장품 공부를 많이 해서 성분들을 많이 알게 되면 비슷한 이름들끼리가 막 모여있는 건 한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분들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 30개쯤 보는 거예요. 30개쯤 보고 이하인 제품들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민감한 분들은 거기에 향료 적혀있는 것들만 좀 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화해에 또 중요하게 잘 나와 있는 게 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 주의 성분들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내가 민감하면 그런 것들 좀 빼는 거죠. 민감하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감한 분과 아닌 분만 딱 구별하셔가지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일단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크림이죠. 선크림은 제가 일단 영상 찍은 게 많거든요. 피알람 선크림 검색해보시면 쭉 나오니까 그거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내가 관리를 딱 하면 웬만큼 여러분들 피부 관리 그냥 한 50% 이상은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다 보면 성분들이 궁금해서 한 개 더 알게 되고 그 성분들을 집중해서 내가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죠. 이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더라도 다시 이때의 피부 상태로 더 유지할 수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피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